자, 차렷 인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문고 체육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등산 브이로그를 통한 운동학적 지식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산하기 앞서서 준비 운동부터 할게요. 자, 왼쪽으로 짧게 눌러주기. 하나, 둘, 길게. 하나, 둘, 만 선발 뒤로 하겠습니다. 하나, 일곱, 자,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일곱, 어깨 스트레칭. 하나, 둘, 일곱. 자, 우리 이제 준비 운동 이 정도로 하고 올라갈까요? 네. 자, 여러분 등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준비 운동 해봤었는데, 준비 운동이 영어로 뭐죠? 웜업이라고 하죠. 웜업, 말 그대로 이제 체온을 올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 건 같은 경우는 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탄성이 없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 건의 온도를 준비 운동을 통해서 높여주는 겁니다. 특히 심혈관계 같은 경우는 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아니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비 운동은 꼭 하시고 이렇게 등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등산하니까 벌써 숨이 차는데요. 선생님들 잘 오고 계시나요? 등산도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호흡이 점점 빨라지죠. 평상시보다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운동 초기에 호흡이 많아지는 이유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그때는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방금 전에 준비 운동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걸 ATP라고 하는데, 우리 이 ATP 같은 경우는 ATP PC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 그리고 무산소 시스템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동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산소 시스템을 더 많이 운동 시작부터 이용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벌써 마스크 끼고 하니까 숨이 너무 팍팍 차네요. 선생님들도 잘 올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그리고 무산소 시스템에서 유산소 시스템에 넘어가는 그 지점, 그때 조금 산소가 부족한 지점이 있는데, 그때 조금 고통을 느낍니다. 사점이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점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 가동돼서 또 운동을 또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셔틀런 하다가 좀 힘들 때가 많죠. 근데 처음 이 고비가 왔을 때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비만 잘 견디면 또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인내심과 끈기를 좀 가져야 돼요. 와, 여기 도덕산에 꽃도 많이 폈네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무산소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 선생님 잠깐 얘기했었죠. 무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합니다. 반면에 유산소 시스템은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원료로 하죠. 그럼 내가 살을 빼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쓰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산소 시스템을 써야 되겠죠. 유산소 시스템은 무산소 시스템에 비해서 좀 저강도 운동이나 또는 좀 운동 시간이 긴 운동 같은 경우에 유산소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살 빼려면 30분 이상 운동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후에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 점점 발동을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고강도의 짧은 운동도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강도의 운동을 길게 하는 것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선생님 벌써 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땀 같은 경우도 준비 운동은 웜업을 조금 신체 온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했었는데, 체온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보다 더 높아지면 체온을 낮추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서 땀을 발생시킵니다. 이 땀이 기화가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과 적응이라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뭐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운동 생리학적으로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또 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우쌤을 이어서 뒤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약간 내리막이 이제 진입했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 운동을 하고 심플하게 등산 시에 올바른 보행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등산을 할 때는 첫 번째, 최대한 무게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등산은 산을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만약에 배낭을 메거나 많은 짐을 들고 갈 경우에는 관절이나 관절에 많은 부하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만 몸에 지니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올바른 보행법 중에, 산은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요. 그쵸?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그리고 이처럼 막 경사진 곳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이용하기보다는 발 앞꿈치를 이용해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산행을 할 때, 등산을 할 때는 발바닥 전체가 땅의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걸을 때 여러분들의 관절에 무리가 덜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도 적게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보행법 세 번째는, 자, 걸음걸이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걸음걸이로 걸으세요? 11자 걸음? 아니면 8자 걸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보행을 할 거예요. 근데 등산 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보행법이 뭐냐? 일자 보행입니다. 일자 보행. 여러분들의 배꼽,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이 세 가지가 일직선을 이루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일직선을 이뤄서 걸었을 때 여러분들의 근육 사용을 가장 최소화하고 뼈, 관절로 여러분들의 보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봤죠? 산행을 하다가 다른 일행이 지나갈 때는 옆으로 잠시 비켜서 이렇게 상대방이 좁은 길이니까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보행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일자 걸음으로 하는 거 세 번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호흡인데요. 힘들다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 들어봤어요, 여러분? 크게 마셨다가 크게 내쉬는 호흡법으로 충분히 많은 산소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근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걸음, 레스트 스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봐놓으세요. 요거 국가 지점 번호,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국가 지점 번호 봐놓으시고 아까 하던 보행법으로 돌아가서 레스트 스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힘이 들면 이런 등산로에 설치된 의자에 잠시 이렇게 앉았다가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 체력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 산행 속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레스트 스텝은 뭐냐면, 우리 등산할 때 계속 발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 쉬어요? 그쵸? 그럴 때는, 자, 발을 디딜 때, 예를 들어서 발을 디딜 때 든 앞발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 들린 앞발은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쌤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도 하려니까 좀 힘든데,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은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쌤들한테 이 얘기 들은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정보들을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옥전달해서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한 15분 정도 올라왔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푸르러졌어요. 자, 저 앞에 보이는, 보일지 모르겠네, 정자까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이따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 때쯤이면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쌤이 간데 내가 느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간다, 그러면 잠시 서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앞 사람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하러 올 때는 두꺼운 옷보다는 가벼운 옷,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교사 윤승원입니다. 지금 저도 산에 오르면서 땀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도덕산 정말 오랜만에 올라와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손잡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에게 이 도덕산 광명시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더 그런지 몰라도 광명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용이 되고 나서 지방의 시골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고향이 참 그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지녔던 추억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다 그리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광명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행복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는 안양천과 도덕산 등을 이용해서 어렸을 적부터 체력을 많이 길러왔는데요, 지금도 안양천을 뛰면서 체력도 기르고 제가 반성할 일이라던가 뭔가 생각을 정리할 때 있으면 꼭 뛰면서 저를 정진하고 단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도덕산에 왔지만 제가 20살 때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제가 이 도덕산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보건소 구름산 쪽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 시설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을 이용해서 운동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은요, 안전이에요. 이렇게 운동과 등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특히 등산 중에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 같은 거를 잘못 밟아서 발목을 삐끗할 경우가 많죠. 발목이 삐끗할 경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찜질과 온찜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이 삐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냉찜질과 온찜질 중에서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학생들 있죠? 바로 냉찜질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냉찜질을 통해서 부상 부위에 혈액이 가는 것을 막고 붓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온찜질을 하면서 혈액이 부상 부위에 가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 보자면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예방하고 붓기가 안정화되면은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회복을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온찜질을 하는 거고, 다쳤을 경우에 얼음 같은 걸로 대주면서 냉찜질을 하는 겁니다. 냉찜질 먼저 하고 온찜질로 회복을 돕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라이스 요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라이스,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라이스 요법이 있습니다. 라이스, 레스트죠. 다쳤을 경우에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해줘서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냉찜질과 관련해서 다친 부분을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음으로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 붓기가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붓기 부위 혈액이 공급되지 않도록 압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양이란 뜻이고, 다친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해줌으로써 혈액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서 붓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든데요. 거의 정상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광명시의 모습들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눈에는요, 이제 정상에 보면 더 자세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예전부터 산 등산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는 극기복례 정신과 힘찬 기상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일신라 화랑분들이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호연지기와 극기복례 정신을 길렀다고 하죠. 자, 이렇게 지역사회 시설을, 환경을 잘 사용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은요, 지연성 근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렇게 등산 같은 걸 힘들게 했을 경우에 며칠 동안 계속 그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힘든 걸 느끼면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충분히 쉬어주면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기간이 필요해야지 또 운동이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거기서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등산 중에 올라갈 때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제 단단해졌는데, 내려올 때는 근육이 늘어가게 되죠. 그때 근육이 미세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 아까 올라올 때 준비 운동 했던 것처럼 준비 운동을 잘 해줘야 되고, 내려오고 나서도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정리 운동을 해줘야지 지연성 근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등산과 운동에 필요한 안전은 스포츠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꽃들이 진짜 아름다운데요. 정말 봄이 온 걸 실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못 만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빨리 여러분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이제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상에 다 올라가요. 자, 정상 정자가 보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드디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정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정자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대되는데요. 이게 한 전 20살 때 오고 10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광명의, 나의 고향 광명 이제 볼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덕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와봤어요. 학교 옆에 이런 산이 있는데 참 몇 년째 강문고에서 근무하는데도 처음 와보네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정상 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은데요. 정상에서 전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고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또 정서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는 그 BDNF라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뇌 혈류가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머리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내려가 볼게요. 이 산 정상에, 도덕산 정상에 정자가 있네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 위에서 좀 쉬고 계시고요. 저는 잠깐 내려왔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집안에서 답답하시죠. 오랜 시간을 집안에서 이렇게 보낼 텐데, 또 인강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힘든 상황인 거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극복되어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꽃이 너무 많네요.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철쭉이죠, 이 꽃이. 제가 알기로는 철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꽃이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어떤 실내에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 트인 자연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 집 가까운 산에 가요. 산에 저 혼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어려운 힘든 고민들도 털어놓고, 특히나 중학생 아들하고 가면서도 산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뭐 고민 이야기도 하고 진로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집에만 오래 있지 마시고 산에 나와서 좋은 공기, 아름다운 꽃, 나무 보시고요.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좀 푸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은 유연한 곳이 또 자연이니까요. 이런 산속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이런 꽃, 나무, 아름다운 나무, 꽃들 보시고 마음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은 혼자 와도 좋고요. 또 이런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좀 답답한 이야기 풀어놓고 심리적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산에 자주 좀 오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 기간에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한번 등산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정상에 오르니까 많은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갈매기 조나단이 그런 얘기 했죠.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 하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늘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려가기 전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 알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올라오다가 아까 쌤이 어떤 표지판을 보여줬었죠? 네, 맞습니다. 자, 정상에도 이런 국가 지점 번호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이 국가 지점 번호에 다 43164089 라는 번호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있을까요? 그쵸? 산불, 산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이 국가 지점 번호를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겠죠.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오면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국가 지점 번호가 있습니다. 이 국가 지점 번호를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외워뒀다가 여러분이 정상에서 국가 지점 번호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위치는 국가 지점 번호 어디에서 약 한 5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면 이제 긴급 구조가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올라와 보면 응급처치함이라고도 있어요. 응급처치함은 이용하시려면 119에 전화를 하면 여기 자물쇠가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또 응급구조대원들이 응급처치 요령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함이 있는 곳에서는 응급처치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등산, 하산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뭘까요? 그쵸, 골절입니다. 골절. 자, 그러면 골절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시려고 가지고 온 물을 외상 부위에 부어서 세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 후에 여러분들 등산하다 보면 이런 나무 막대 있죠? 나무 막대로 골절 부위를 여러분들 끈이나 아니면 각종 옷가지 같은 걸로 감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19에 전화 구조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들 같이 내려갈게요. 자, 뒤에 선생님들이 따라오세요.
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등산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산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등산에서 정상에서 올라왔다면 하산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 둘.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멋진 승원쌤이 옆에 있네요. 자, 하산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쌤 말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하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회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하고 나서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뭐 누워서 잠을 많이 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쉰다, 뭐 영화를 본다, 음악을 듣는다, 목욕탕에 간다, 이런 분들 되게 많겠죠. 일반적으로 회복이 되게 중요한 것이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체내 속에 다시 에너지원을 저장하기 위해서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 방법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은 동적 휴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 혈액순환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복은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경우에도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축구 경기 끝나면 호날두 선수가 경기 뛰자마자 교체돼서 나오자마자 얼음을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운동을 하면 이제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도 좋은 피로회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싱 선수들이 3분씩 경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때 이제 얼음을 사용해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회복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방금 전에 말했던 호날두 선수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막 머리에다가도 얼음을 넣고, 실제로는 속옷에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속옷에 얼음을 넣을 경우에는 체온이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정말 빨리 되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뭐 스트레칭도 되게 좋아요.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피로물질 제거가 빨리 되고, 그리고 에너지원이 저장이 빨리 됩니다. 물론 이렇게 휴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내려오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게 학교 근처에 있는, 바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산이니까 하교하면서 한 번씩 올라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등산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등반을 하면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없이 좀 몇 분 정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목표 아닌 거리를 이렇게 운동하게 될 경우에는 하다가 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리나 이런 목표를 정해두고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다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현수쌤한테 카메라 넘기도록 할게요. 등산할 때는 뭐 자세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다들 조심하니까. 근데 하산할 때 특히 보행법에 조심,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쌤도 이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하산할 때 막 이렇게 와 많이 뛰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그게 여러분들은 절대 하산할 때 절대 뛰어서 하산하지 않도록 해요. 알겠죠?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많이 가고요. 여러분들 혹시 낙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 발을 디뎠을 때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파른 경사에서는 오히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여러분들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산할 때 이 상황을 잘 지켜서 안전한 하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다가 이제 추월을 해야 될 경우 먼저 양해를 구하고 추월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 내려오는 길에 인공폭포 들렀다 가려고 합니다. 우리 도덕산에 폭포가 있는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다가 등산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인공폭포 한번 가볼게요. 우와. 자, 인공폭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답답하죠? 정말 마스크를 쓰는 건 자체가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지만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되게 불편한 것도 있고 거의 다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스크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더 많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정말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되게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체육 수업 시간에 만나서라도 계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겠죠? 일단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도 소독하고 체육기구도 소독하고 해서 최대한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다면 진짜 서로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체육 수업에 의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평가 종목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업 종목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 비접촉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 시간에 그동안 경험하고 기대했던 걸 충족해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직 온라인 계약이니만큼 진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체육 수업 시간 더 알차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더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체육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인 만큼 선생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문고 체육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 연구랑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제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씩 다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 제 자신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만큼은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하지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한다면 결국엔 해내게 되고 조금씩 노력하고 발전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진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나중에 1, 2년 후엔 우리 체육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는 정말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임성철 부장님, 그 다음에 항상 늘 열심히 하시는 이현우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광문고 체육을 이끌어 가주시는 김항 부장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 준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계약해서 체육 수업 열심히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거의 내려올 지점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하고 나면은 정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현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 운동은 웜업이었죠. 그러면 정리 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쿨다운입니다. 쿨다운. 웜업을 했으니까 심폐에 있는 아니면 근육에 있는 모든 신체 활동을 높였으니까, 운동하기 위해 높였으니까, 그리고 그 본 운동을 했었죠. 그걸 다시 일상생활 안정화시킨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쿨다운을 해줘야지 우리가 준비 운동과 더불어 정리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지 우리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얘기했던 안전과 부상 예방, 그런 것들의 다 일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 운동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죠.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줌으로써 몸의 이완을 시켜주고
자세를 올바르게 잡아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려면 일상생활가 아닌 또 운동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과 더불어 운동 상황에 있어서요. 부드러운 것은 꺾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강한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유연성 향상 운동을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유연성을 재는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 놀라울 만한 기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고 유연성 운동 함으로써 좀 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내려와서 하산길의 마지막에 다 접어드는데요. 선생님도 이렇게 맑은 공기 쐬면서 꽃들을 보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쾌해지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운동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체육 선생님 통해서 사회적 건강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운동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만큼의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체육 수업 시간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코로나19 속에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체육 수업 시간 통해서 함께 뛰어놀고 상호작용하면서 즐거운 체육 수업 만들어 갑시다. 우리 광문고 학생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Now there goes a sight from there goes a sight.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등산 브이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